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 읽는 부동산 2017년 3월 29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아침에 별별 수다 녹화하러 가느라 녹음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틀치 분량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일본처럼 늙은 아파트가 쌓여간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꼭지를 보면 나오는데요. 지은 지 30년이 넘어서 위험 판정을 받고도 사업성이 낮아서 재건축도 못하는, 이주 대책마저 없어서 슬럼화되는 아파트들이 2025년에 가면 전국에 320만 가구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요. 댓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상하네. 외국에는 100년 된 건물들도 멀쩡한데 우리나라는 20, 30년만 돼도 무너진다네. 얼마나 대충 지으면 저런 소리가 나올까? 뭐 이제 이런 내용의 사람 공감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이런 아파트예요. 진짜 낡은 아파트. 이게 옛날에는 아파트가 이제 뭐 이렇게 낡은 아파트도 있지만 옛날에는 막 그 지금처럼 용적률 이런 개념 없이 막 지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지역 250% 용적률, 그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200% 용적률을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막 지은 아파트가 용적률 400%, 근데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300% 이렇게 져서.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옛날에 30평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하면 20평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건축을 하기가 되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인 데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거죠. 막 산꼭대기에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아파트 헐고, 그리고 옛날에 아파트는 막 이렇게 대규모로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동, 두 동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헐고 다시 짓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뭐 추가적으로 부담되고 재건축할 엄두도 안 나고 그냥 있는 그런 아파트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제 이런 아파트들 중에서 뭐 국가가 지었던 거 뭐 시민 아파트, 시형 아파트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철거 주택처럼 국가가 철거해주고 뭐 입주권, 그러니까 국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에서 조성하는 택지지구에 뭐 입주권을 주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사각에 그런 데서 벗어나 있는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 결국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못하는 아파트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확실히 좀 문제가, 아직 이제까지는 조금 이제 눈길을 못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만, 뭔가 이런 아파트들을 재건축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을 만들어서 조금 풀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한 꼭지 읽어봤어요. 예. 두 번째 내용은 고개 드는 강남발 전세난, 둔촌주공에 이어 개포 1사단지 이주 촉발. 서울 강남권에서 올 하반기 매머드급 단지 재건축 이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의 전세난이 우려된다. 뭐 이거 늘상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의 이주가 이제 강남권에 올해도 이주할 수요가 많아요. 입주 물량이 많다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주 물량도 많아요. 그래서 멸실되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집이 없어지는 것도 많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재건축 아파트들이 전세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가가 얼마 안 비싸니까 뭐 이게 결국 주변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냐. 주변의 아파트 전세는 되게 높은데 재건축 아파트들 전세가는 낮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학교라든가 뭐 이렇게 지역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빌라나 연립주택이나 아니면 뭐 주변의 아파트나 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도미노 현상처럼 이렇게 물량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데에서는 주변에 어떤 임대가 불안 요소를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때문에 전세난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의 의견이고요.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이 끼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기사는 어제 뭐 국민은행 KB에서 부동산 114구나. 네. 어제 KB에서도 비슷한 논조였는데 부동산 시장이 좀 꿈틀대고 있다. 청약 경쟁률, 그러니까 지금 3월에 분양 26곳 중에서 14곳이 1순위 마감이 됐고, 그리고 좀 많이들 청약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요거 말고 다른 기사도 잠깐 읽었는데 제가 창을 지웠나 보네요. 예, 아파트 좀 가격도 반전됐다 뭐 그런 내용의 KB 시세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그 응암 19역 백년산 SKB 아이파크가 이제 뭐 경쟁률 청약 경쟁률이 저는 기대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예비 당첨 이후에 그 내 집 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까지 온 것 같아요. 층 좀 안 좋은 거 내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약을 안 하신 분들이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5일 만에 계약 완판했다고 그 저희 부동산 카페 채팅방에서도 카톡방에서도 이제 뭐 혹시 여기 가시는 분 있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 옆에서 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쪽에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만에 계약 완판됐다. 전체적으로 예, 그런 최근에 분양 쪽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사라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다음 기사는 돈 되는 분양권 3대 조건, 희소성, 낮은 택지 가격, 택지지구란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좀 기자가 열심히 자료를 조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2014년 이후에 분양한 서울의 67개 단지를 분석해서 그 프리미엄이 가장 많이 오른 단지들을 분석한 기사예요. 뭐 기사 내용을 주로 읽어보시면 가장 시세가 많이 오른 거는 경희궁자이가 제일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졌을 때 많이 올랐고, 보면 경희궁자이는 돈이문 뉴타운 이제 서대문역 바로 위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요즘 요 사진에 보는 겁니다. 분양 이후 한 40% 정도 올라서 웃돈이 한 프리미엄이 2억 정도 붙었다. 그래서 되게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데가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랑 헬리오시티 뭐 10% 이상 올랐다. 헬리오시티가 가락시형 아파트 송파구, 아크로 리버파크가 저기죠. 신반포 1차 재건축한 단지.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양해서 지금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규모 택지 개발지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도로나 학교 등 기반시설이 탄탄하고 택지지구가 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위례나 마곡 같은 지역이 상승률 거의 육박할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연수익률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기사는 뭐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찍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기사는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매경 기사네요. 매경 3월 28일자 기사였어요. 다음 기사는 신길 뉴타운 얘기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 아파트가 7억 달라지는 신길 뉴타운이라는 기사인데요. 왜 요새 자꾸 신길 뉴타운 기사가 나오냐면 신길 7구역 ST움, 레미안 ST움 입주가 이제 4월부터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신길 5구역 SK뷰가 곧 있으면 분양할 거라서 좀 언론에 자꾸 노출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기사 뭐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겸사겸사해서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신길 뉴타운 33평형 아파트가 7억 2,600만 원, 7억 1,800만 원 정도 거래된 사례가 있다. 7억 넘게 거래되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 지도상에서 보시면 신길 뉴타운이 어디냐면 네, 뭐 며칠 전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여의도 남쪽에 영등포역, 대방역, 보라매역, 신풍역 이 사이에 있는 요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신길 1구역, 뭐 3구역 이쪽이 이제 1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넘버링이 붙는데요. 지금 신길 7구역은 신풍역 이쪽입니다. 예, 그래서 레미안 ST움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신길 7구역이고요. 신풍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서 인기가 좋았던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분양하는 단지가 여기 지금 신길 5주택 재개발이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요. 보라매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죠. 여기가 SK건설이 시공사고요. 한 1546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마 분양할 거니까 좀 관심 가져달라. 얘네가 지금 7억 넘으니까 얘네 분양 나오면 일단 프리미엄 붙을 수 있으니까 잘 봐달라. 이제 분양가 나오는 거 봐야겠지만 뭐 비교해보라. 이제 그런 뉘앙스겠죠. 근데 이 기사에 보면 신길 뉴타운 개발하고 있는 얘기들을 조금 잘 설명을 해놨는데 몇 개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쪽 여기 보면 신길 지하차도가 여기 좀 지대가 높아서 여기 지하차도 쭉 넘어오면 이쪽이 이제 사러가 시장 앞 사거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더 있습니다. 여기 신길 9구역이 있고 신길 8구역이 있는데요. 이 신길 8구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관리 처분인가 받아서 분양할 거예요. 여기는 641세대 정도 짓고요. GS건설 자이가 분양할 겁니다. 조금 사업 속도는 이제 관리 처분인가까지 받았으니까 이주하고 하면 뭐 올 하반기 내년 분양 올 하반기 내년 정도 분양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신길 9구역인데요. 이제 지도상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신풍역에서는 대략 뭐 멀지 않죠. 지하철역 도보로 이용하기가. 여기가 지금 시공사는 현대건설이에요. 1464세대 세대수는 꽤 많은 편입니다.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지금 사려가 요 밑으로 가면 여기가 영등포 프레비뉴 아파트 신길 11구역 여기는 입주한 단지고요. 요 남쪽으로 또 재개발이 구역이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조합 아파트예요. 세대수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제 지어서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아마 입주했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 뒤편입니다. 여기가 신길 12구역이 대형 초등학교 바로 옆쪽 이쪽인데 여기는 시공사가 마찬가지로 GS건설 자입니다. 8구역이랑 똑같아요. 여기 세대수가 한 1008세대, 1000세대 정도 되고요. 여기도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랑 둘 다 이제 분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뭐 신길 14구역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분양했었던 단지고요.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에서 분양했었죠. 그리고 한 군데 더 여기 이제 올라가면 신길 3구역 같은 경우는 분양할 예정인데요. 여기가 이게 무슨 사거리더라? 그 신길동에 그 매운 짬뽕 파는 가게 아시나요? 요쪽으로 쭉 내려오면 요 사만 아파트 쪽에 요쪽이에요. 그러니까 신길 자이가 신길 2-1구역인가 그랬던 것 같고 여기 신길 3구역인데 여기는 포스코 건설이 시공사고요.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서 보신 데들보다는 약간 속도가 더딘 편이죠. 네, 여기도 이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은 해제된 구역들이 좀 있어서 주로 이제 요 아래권역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들로 좀 정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좀 이제 안 된 지역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래 신길 뉴타운 규모가 되게 컸거든요. 이렇게가 신길 뉴타운이었는데 구역 규모는 좀 많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 영등포 권역 안에서는 여의도를 배후로 하고 있는 괜찮은 주거 지역으로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수색 증산 뉴타운 기사입니다. 12년 만에 첫 분양 수색 증산 뉴타운 옆 동네 상암 집값 따라갈까? 라는 제목인데요. 수색 증산 뉴타운 위치 아시나요? 네. 짠, 보시면 수색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하늘공원 있는 이 동네가 지금 수색동입니다. 요 일대는 제가 예전부터 사실 많이 봤던 지역이고 관심이 있었던 지역이라서 아픔도 많이 있고 추억도 많이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가재울 뉴타운에 투자했다가 손해 많이 봤거든요. 네. 물론 좋아질 거란 건 알았는데 항상 그렇지만 캐시플로우, 현금이 제일 중요한데 현금에서 밀려서 좀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돼서 눈물을 머금고 많이 팔았는데 지금 많이 반등해가지고 많이 볼 때마다 가슴 아픈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 경의중앙선이에요. 여기 지하철이 가는 게 옛날에 용산선이었고 이제 그게 이제 경의중앙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좌역 지상으로 다니는 기차예요. 그다음에 수색역 이렇게 있고요. 수색 밑으로 딱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갈리는데요. 요 그러니까 이 불광천 기준으로 이 동쪽이 뭐냐면 이 동쪽 딱 이렇게 여기까지가 뭐냐면 서대문구입니다. 그리고 요 북쪽 여기가 은평구예요. 그러면 요 밑에 남쪽은 어디냐면 마포구예요. 그러니까 마포구가 이렇게 한강변을 따라 쭉 밑에 요 길까지 해서 이렇게가 마포구고요. 또 그 옆에 여기는 뭐냐면 고양시예요. 그래서 고양덕은 고양 향동지구 이렇게 되는데 자 보시면 뭐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이 일대가 여기가 지금 하늘공원이 있고 이 뭐가 있냐면
상암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있어요. 애초에 이 지역 상암이 옛날에 이제 쓰레기 처리장이 있고 막 그랬던 뭐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상암 자체가 상암 월드컵 신도시처럼 이제 월드컵 그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상암을 그쪽에다 월드컵 경기장 만들고 이제 이 서부권에 먹거리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쪽을 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이 안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미디어 관련돼 있는 컨텐츠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다 유치를 시키고 이제 택지지구만 지을 그 뭐냐 그 죄송합니다. 그 업무 지구만 지을 수는 없으니까 배후에다가 이제 주거 지역들 상암 여기 보면 이 상암 1, 2, 3단지 아파트가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4, 5 여기 5단지, 6단지 붙어 있어요. 예,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이렇게 해서 1지구 넣고 그다음에 이쪽에 상암 2지구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 지구를 이렇게 만들면서 요것만으로는 좀 이제 공원도 같이 만든 거고요. 배후가 부족하니까 그 인근에 이제 국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던 부분들은 뉴타운 재정비 촉진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색역 위쪽으로 여기가 수색이고요. 이쪽이 증산이에요. 그래서 수색, 증산, 뉴타운, 수색, 증산, 뉴타운이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얘는 기역자, 얘는 니은자. 뭐 그렇게 지금 만들었고요. 그 옆에 이제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경우도 같이 배후가 돼주는 거죠. 가재울 뉴타운도 굉장히 면적이 커요. 2차 뉴타운이었는데 여기 사실 끝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 북가자육 재건축구역 이쪽도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고요. 여기 이제 북가자 4 재건축구역인데 여기는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었는데 얘기가 길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하면서 이제 좀 택지지구 사업을 추진한 게 여기가 이제 고양 덕은 도시개발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양 향동 공공주택지구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도 향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3,000세대 요 지금 계룡, 리슈빌이랑 호반베루디움 2블럭, 3블럭, 4블럭 작년에 분양했고 올해 여기 보면 여긴가 중흥 분양 나올 게 있어요. 나머지는 다 공공이라서 이제 공공으로 분양할 거고 고양 덕은은 진짜 사람들 많이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지역인데 분양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여기 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제 청약 통장도 공공이기 때문에 뭐 분양 척 통장이 있어야지 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번에 분양 나올 때가 어디냐면 수색 증산 뉴타운이 굉장히 3차 뉴타운이었는데 사업이 좀 더뎠어요. 요번에 그래서 첫 분양이 나오거든요. 어디냐면 요 수색 4구역이 분양 나올 거예요. 롯데캐슬이거든요. 극이 3단위가 수색 4구역이 상반기 중 분양할 거고 1182세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수색역에서 나와서 이쪽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이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막 철거하느라고 펜스 쳐놓고 그랬더라고요. 수색 4구역이 분양 나올 거고 시공사는 롯데캐슬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막 지금 여기 쭉 2018년에 분양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수색 9구역하고 증산 2구역인데요. 지도상에서 보시면 요쪽이에요. 수색역에서 가까워요. 수색역 딱 나와가지고 요 오른쪽 여기가 뭐냐면 수색 9구역이에요. 여기 수색 9구역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 원래 제일 좋게 평가받는 재개발 구역이 여기 증산 2구역이었어요. 항상 가격도 제일 비싸고 여기 증산 2구역도 가보면 여기 막 기와집처럼 되게 80년대 스타일의 되게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길을 따라서 이쪽은 완전히 평지고요. 이쪽은 살짝 올라가는 그런 형태인데 가서 보고 옛날에 제가 2008년도 9년도 이 지역 돌아다니면서 야 저런데 단독주택 같은 거 하나 사서 갖고 있으면 진짜 좋겠다 막 그런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물론 살 돈은 없으니까 보기만 했죠. 여기가 이제 증산 2구역이 올해 1월달에 관리처분인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분양할 예정이야. 이주하고 이제 이쪽 증산 재개발 구역인데 얼마 전에 이제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는 뭐 구역 해제가 된다고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이제 해제가 돼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있고 뭐 계속 추진하겠다. 이 사업 추진하던 추진인 입장에선 그렇고 뭐 그러니까 일부를 재촉하고 하겠다 뭐 그렇고 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증산 5구역이 이제 있고요. 뭐 그러네요.
아무튼 요 수색 관련해서 근데 제가 봤던 게 뭐냐면 분양가가 사실 얼마 정도 분양할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평당 1,800만 원대라고 그래요. 그럼 평당 1,800만 원대면 얼마인가요? 1,800만 원 곱하기 25평 하면 4억 5천 정도인 거고 1,800만 원 곱하기 34평 하면 6억 정도 되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양가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작년에 사실 이 향동 지역 분양했거든요. 수색 4구역이 여기에요. 네, 작년에 향동 이쪽 분양했는데 여기 30평대 84제곱미터 분양가가 4억 4천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5평이랑 여기 분양가가 비슷했던 거네요. 네, 뭐 아무튼 그 정도. 수색 뉴타운이랑 요 상암 주변에 있는 택지지구 얘기까지 얼추 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가재울 뉴타운 시세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수색 아파트 가격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재울 메인 블럭들이 30평대가 지금 한번 볼까요? 생각난 김에. 보면 시세. 이거 20평대가 시세가 5억 2천에서 한 5억 7천까지 나오네요. 실제 매물은 보면 59제곱미터 레미안 입변 이게 2012년에 입주한 단지거든요. 5억 8천, 5억 4천. 그러니까 실제 그 정도 5억 5천, 7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억 5천 분양가면 괜찮지 않나 싶네요. 뭐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수색 증산 뉴타운 얘기까지 오늘도 잘 해봤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동산 뉴스 읽는 부동산이었습니다.